아, 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진짜 돈 벌기 쉬운 티쿤식 해외 직판조차 실패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하는 걸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해외 직판에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외 직판은 정말 쉽습니다.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도 팔아서 성공했고요. 제가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잘 파는 사람이었으면은 나이가 쉬운 이 50대 중반이 되도록 정말 어렵게 살았겠어요? 저는 물건 잘 파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이런 걸 일본에 팔 수 있었던 거는 티콘식 해외 직판이 그냥 편하고 쉬웠기 때문이에요. 저 아니라도 이거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긴 하죠. 그게 저하고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갖고 팔겠다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판매업에서 성패의 90%, 99%는 아이템에 달려 있죠. 아이템만 좋으면 못 팔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이템이 안 받쳐지면 못 팝니다. 좋은 아이템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 사람이 없는 아이템을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온다고 한들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사는 5만 원에 파는데 나는 10만 원에 팔아야 남으면 그걸 어떻게 팔아요? 좋은 아이템은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아이템도 팔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없는 상품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류가 대표죠.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 당연히. 그렇지만 한국 식품을 뭐 그렇게 일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아의 특별한 상품이고 알래스카의 특별한 상품이고 그다음에 남미의 무슨 특별한 상품이고 이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진 않아요. 한국 사람은 또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도 김치찌개,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오삼 불고기 이런 거 먹습니다. 그 식품류는 사실은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류 식품을 팔겠다. 이거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체재가 너무 많은 거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제 비누를 팔겠다거나, 그 다음에, 아, 발모 촉진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건강식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너무 많고 특별하지 않은 거는 수요는 많지만 팔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일본 같은 데 나갈 때는 전문모를 아이템으로 해서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단품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혹은 잡동사니 다 파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나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컵 전문점, 명함 전문점, 마그네틱 자석류 전문점, 이런 식으로 전문점을 가지고 일단 진출을 해야지 유리합니다. 단품은 힘들어요. 그걸 홍보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어렵단 말이죠. 이건 별도의 주제긴 한데, 사업 아이템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CEO의 집중력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해외 직판하는 회사들 보면 CEO가 일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실무 책임자에게 맡겨놓고 관심을 꺼버려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실패하면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 CEO들이 정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은 CEO의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특히 작은 회사는 CEO가 전력의 99%입니다. 일본어를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매일 조회하면서 체크하고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티쿤 CEO인 저도 일본어를 간신히 읽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일 조회를 하면서 실무진과 같이 상의하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CEO들이 한국 사업에 집중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한국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일본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본 사업이 훨씬 쉬워요. 수출이 원래 쉬운 거고 무역이 원래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CEO가 더 쉬운 일을 하지 않고 더 어려운 내수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언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거죠.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어민이 옆에 있잖아요. 일본어 원어민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그리고 그 일본어 원어민이 한국어도 잘 한단 말이죠. 같이 상의하면서 처리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이런 데서도 다 경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어 원어민자를 진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일본어 원어민자 어디서 뽑냐고. 한국에 일본인 많잖아요. 제발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사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인 못 뽑습니까?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맨날 일본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잡코리아만 봐도 일본인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인 뽑는 것조차도 물을 정도, 이런 정도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CEO의 전자상거래의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CEO가 인터넷을 너무 잘 모르는 경우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인 뽑는 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어볼 정도면 너무 그동안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사업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고요. 지금도 컴퓨터 고장 나면은 당장 아들부터 부를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전자상거래업 하기 힘듭니다. 해외 직판하기 힘드세요. 스스로 알아서 챗GPT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인 엑셀의 기본 기능들은 다른 사람 손 빌리지 말고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이트 검색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번역기 돌려서 하면 되고 이런 거 정도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전자상거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일본 사업 담당자를 제대로 뽑아서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CEO가 뭐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방향을 잡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되는 거고, 지휘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 컴퓨터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딸리면은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판매 사업을 할 때 전력의 99%는 사실상 CEO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도 난 해야 되겠어. 그럼 티쿤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내니까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의지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금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은 사람, 기술, 자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제대로 안 쓰게 되고, 아니, 내가 잘 모르면 영업 담당 본부장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영업 담당 본부장 두려니까 또 돈이 부족한 거죠. 가장 중요한 광고비도 찔끔찔끔 씁니다. 전자상거래업에서 광고를 안 하면은 모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님을 모을 수가 없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티콘식 해외 직판은 국내향 전자상거래보다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국내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국내향 전자상거래도 돈이 많이 들고 국내향 전자상거래보다 돈이 덜 든다고 해도 해외 직판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전자상거래나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한 대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나 또 믿는데, 이거 진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악.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해외 직관 사업을 했고 13년째 지금 다른 회사가 일본에 물건 파는 걸 도와주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국내에서 빵집 하나 열어도 1억, 2억 드는 판에 전자상거래업 한다면서 노트북 한 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내형 전자상거래조차 오프라인 사업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해외 직판은 국내형 전자상거래보다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2 내지 3년은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쿠팡 같은 데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쿠팡 같은 데 입점하면 계정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아이템 준비하고 상품 사진 찍고 콘텐츠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후도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남의 집 문간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간방에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 주인이 좋아합니까? 그 문간방 내가 쓰고 말죠.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자상거래는 막상 시작해보면 쇼핑몰 만들기까지도 6개월 걸려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마케팅비며 운영비 해서 오프라인 장사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일단 아셔야 돼요. 제가 돈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티콘 이용하겠다고 계약하고 나면은 제가 사기꾼 되잖아요. 저는 책임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건 로또 복권 뿐이에요.
다른 건 다 안 됩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이치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나옵니다. 티쿤식 해외 직판은 국내양보다 돈도 덜 들고 편합니다. 그런데 티쿤식 해외 직판 역시 전자상거래니까 오프라인 사업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없이 시작하면은 망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내가 어떤 시험을 치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자본 없이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기 링크 걸어놨어요. 일본 직판 스타트. 쇼핑몰 제작이잖아요. 비용, 기간, 방법 얼마나 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쇼핑몰 제작비만 보통 3천에서 6천만 원 듭니다. 제작하는 기간만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쿠팡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외 직반 손익분기점까지 2 내지 3년은 걸리고 운영비도 2억, 2 내지 4억 원 들어간다. 먹고 살아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CEO가 집중해야 됩니다. CEO가 실무 책임자한테 맡겨놓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CEO들이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전자상거래 모르면은 판매업하면 안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는 멀쩡한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보면은 티쿤과 이렇게 해도 잘 모르면 미팅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공짜로 만나 드립니다. 저 만나려면 실제로 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해서 제가 만나 드려요. 같이 만나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